나금융 사장은 현재 인천 남동공단의 난방설비 제조업체 대주주로서 여기에서 연간 4천만 원 상당의 배당 수익을 받고 있으며 은행 예금에서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에 시가 8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연간 5억 원 상당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금융 씨는 본인이 평소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관할 세무서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금융 씨는 마음 한편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부담하는 세금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금융 씨는 본인이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합산 과세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기. 그렇다면 나금융 사장의 절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장의 경우에 이 세금 내는 거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서 그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길래 절세 방법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 나금융 사장한테 확실한 거는 현재 나금융 사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시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만 놓고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그 분리과세 됐을 경우에는 1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은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35% 세율로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단순하게만 따지더라도 최소 14%에서 최대 뭐 35%까지라면 이 세금 내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큰데요. 예, 오늘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지난번에도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도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교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소득세의 경우에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열거주의 대상에 보면 크게 종합과세하고 분류과세를 구분할 수 있고요. 네. 또 별도로 분리과세라는 게 또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종합과세 항목들 중에서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등이 있는데요. 네. 크게 우리가 말하는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 부분을 금융소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 현행 그 소득세법은 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게 4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또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의 타소득, 아까 말씀드린 종합과세 대상 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통산해서 분리과세가 아닌 6에서 35%, 올해는 세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8에서 35%였는데요. 2009년부터는 6에서 35%의 세율로 종합과세를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디부터 좀 살펴보면 될까요? 우선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해하려면은 그 형태별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소득은 그 과세 형태에 따라서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된 소득이고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소득은 뭐 보통 비과세 내지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대부분입니다. 네네. 뭐 그 대상들 살펴보면요, 네. 일반적으로 다한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그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 마련 저축 이자고요. 네. 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 우대 저축 이자 및 배당. 네. 또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 저축 이자 및 배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말하는 유가증권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라든지 채권, CD, 흔히 말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죠. 네. 이런 것들의 유가증권 등의 매매 차익 역시도 이 부분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그 비과세 펀드 수익 증권이나 네. 내지는 비과세 고수익 펀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또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소득 역시 이 부분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그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도 배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별도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 채권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뭐
앞의 경우 약간 좀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원천세에 대해 30%를 적용을 원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이 뭐 은행에 예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별도로 채권들도 소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금융사당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예. 예, 크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도 네. 단지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예외적으로 내가 고액으로 원천 징수를 하겠다라고 네. 은행에 가서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14%가 아니라 네. 30%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 대신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에서는 대상에서는 이건 배제를 시켜줘요. 예, 예.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채권에 대한 부분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숙지하고 계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내용들을 일일이 좀 다 체크하셔서 네네. 나중에 뭐 제목만 가지고도 일단은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제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네. 충분히 상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용어만 듣고는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소득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 이 구분할 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첫 번째 경우를 설명해 주셨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에서 무조건 배제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요. 네네. 무조건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반대로 무조건 적용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있어야겠죠. 예. 예.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그 크게 구성 내역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당연 종합과세 대상 그 배당이나 뭐 금융 이자 소득이고요. 두 번째가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렇게 뭐 명칭만 가지고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고요. 네.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텐데, 네. 그 첫 번째로 그 당연 종합과세 대상 배당 소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흔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 소득이나 인적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네.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예, 예. 뭐 이것도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흔히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우리나라 뭐 펀드가 네. 국외에 투자한 거 말고요. 네. 순수하게 국외에서 네. 가입한 펀드라든지 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뭐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국내에서 원천 징수할 그쵸.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 사실적으로는요. 네. 말 안 하면 모르니까요. 예.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요. 네.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게 됩니다. 네. 이때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국외소득이라고 해서 과세를 하지 않게 되면 네. 국내 소득 있는 분과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목상에 내지는 법 규정상에 있어서는 네.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 신고하라고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겠다, 더 과세할 테니 내가 외국에서 이만큼 이자 소득을 받았다라고 신고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해야죠. 그래도요. 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네, 네. 뭐 하지 말란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